이 트였으니까요. 유망 성장 업종 쪽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휴머노이드 산업의 윤곽이 조금씩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 현대차에 이어서 호주, 인도네시아 쪽까지 로봇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하는 팀 본격 꾸려졌다라고 하죠. 이 시장 얘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의 신동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저희 회사 기자였는데 말이죠. 네. 한화자산운용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뭐 적응은 잘 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오늘 어쨌든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또 네. 다양하게 또 정보를 드릴 테니까 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산운용 분들이 잘해주세요. 좀 잘해주시겠죠?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당연히 제가 네.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간지 한 달 만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이 시간대 2시 때 방송 진행도 하지 않았어요? 네, 앵커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신동호 앵커로 많이들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하겠고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이젠 정말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앵커님은 좀 어릴 때 SF 영화 좀 보셨나요? SF 영화 많이 좋아하죠. 지금도 네, 좋아하고. 보면은 SF 단골 소재가 바로 로봇입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로봇이 이제 사람처럼 좀 친구처럼 대하면서 사람의 일을 많이 좀 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시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제는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또 영상들을 찾아보면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 옵티머스가 뭐 춤을 추거나 또 직접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는 영상들, 또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 이 값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서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었죠. 네. 최근 몇 년간 이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뭐 작년에는 이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되게 인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생성형 AI를 살펴보면은 뭐 메시지나 이제 텍스트를 넘어서 음성까지 지원을 했고, 뭐 최근에는 이제 창작이나 뭐 추론도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의 다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다가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AI 최종 단계는 이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AI는 이 기존의 소프트웨어만 있었던 거를 이제 하드웨어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겁니다. 이 최근에 이 젠슨항 엔비디아 CEO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조만간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 네. 말을 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이제 구조적 전환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산업 현장에 다양한 로봇들이 투입이 돼 있긴 한데, 오늘 다뤄볼 주제는 그 중에서도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기존 로봇들과는 또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기존 로봇은 많이 생각들 하셨을 텐데, 뭐 사람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이 있죠. 뭐 음식점에 가면은 서빙을 해주는 로봇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이제 카페에 가면은 직접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도 있는데, 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반복 노동만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기존의 로봇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이제 신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정교한 작업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능력인데요.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처럼 비슷한 형체를 가지고 또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행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단순 반복 노동에 그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정교하고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테슬라 옵티머스가 생산 개발에 이제 라인에 들어가고, 또 최근에 이제 아마존도 이제 어질리티 로보틱스와 협력을 해서 디짓으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얼만큼 이제 성장할 것인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35년까지 최대 2,05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2050년까지 미국은 1조 달러, 중국은 약 8,350억 달러까지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재집권을 하면서 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더욱 성장할 거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가 빨라진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내세운 것이 이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자였지 않습니까? 예. 흔히들 아는 이제 마가로 대표되는 건데 이 마가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 내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자는 겁니다. 사실 미국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중국의 이제 값싼 노동력이라든지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고 제조업 기반이 좀 약화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를 하고 이제 또 제조업 이 부흥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택을 한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빠르게 직접 학습하고 판단을 해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초기 비용은 물론 많이 들겠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낮은 비용으로 숙련공 역할을 또 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부담이 되는데 제조업은 부활시켜야 되니까 휴머노이드 산업이 더 각광받는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얼만큼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의 생성형 AI가 이제 소프트웨어에 머물렀다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하드웨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교함입니다. 사람과 유사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팔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관절을 사용해서 움직이듯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그런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즉 정교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깨지기 쉬운 계란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계란을 좀 어떻게 움직일까, 과연 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좀 어떠한 힘을 줄 수 있을까, 사람 같은 경우는 알게 되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하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내에 들어가고 있는 핵심 부품들, 뭐 인지를 할 수 있는 센서, 또 이런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얼마나 뛰어난 이 액추에이터와 이 센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초기 성장이 어떻게 될지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기계가 액추에이터 그리고 센서 분야 이게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일단 아직 뭐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를 주도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엔비디아, 테슬라 큰 기업들 외에는 사실 이 분야에서 상장사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빅테크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투자하는데 조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조금 개별 기업보다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또 여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또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좀 이 관련 ETF를 투자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는 15일에 이제 일제히 출시가 된다는 거거든요.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들이 각 자산 운용사들에서 대거 나온다고 네. 하는데, 근데 기존에도 이제 로봇 ETF들은 많이 있었는데 휴머노이드 ETF는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이 로봇 관련 ETF들이 많았었죠. 아무래도 이 작년에 이 AI 관련된 게 크게 성장을 하고 또 올해 들어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또 크게 오르면서 관련 로봇 ETF들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ETF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관련이 있다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뭐 그냥 자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생성형 AI에 투자하는 대기업이라든지 좀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려졌던 게 이제 로봇 ETF라고 하면은 뭐 휴머노이드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니까 액추에이터나 이제 센서 이런 부품에 투자하는 기업들 아니면은 또 글로벌 빅테크들이 포함된 이 휴머노이드 관련 ETF가 조금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삼성, KB, 한화 이렇게 세 곳에서 ETF가 동시에 나왔는데 한화에서 오셨으니까 네. 이 한화 ETF는 뭐가 좀 특징입니까? 네, 아무래도 또 같은 날 세 곳에서 같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회사만의 또 장점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이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피지컬 AI의 핵심이 하드웨어, 즉 액추에이터와 센서입니다.
저희 하나자산운용이 출시 예정인 휴머노이드 ETF 좀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요, 이 로봇 완성 업체 비중, 즉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를 만드는 업체 비중이 지금 표로 보이고 있죠. 이 로봇 기업, 뭐 테슬라라든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체를 만드는 기업이 비중이 30%, 이 나머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 액추에이터나 이제 센서를 만드는 소부장 기업, 부품 소부장 기업이 한 70% 비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와 센서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을 할 때 전체 비중의 66%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가는데 그만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액추에이터와 이 센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대표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표에서 봤었듯이 이제 로봇 완전체를 제작을 하는 게 30%, 소부장이 70%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들어갈 수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ETF라는 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두 곳하고는 구성 종목을 계속 바꿔가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 맞습니다. 뭐 대부분 다른 그날 같이 상장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패시브 기반의 ETF를 출시하는데요.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앞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제 점차 성장을 해서 또 IPO를 하게 된다면은 지수에 편입되는 거 후에 이제 포트에 담을 수 있는 패시브 ETF와는 다르게 또 상장 즉시 또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바로 편입이 가능하니까 좀 빠르게 변화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마 액티브 ETF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 일을 해보니까 한화자산운용이 좋습니까? 한국경제TV가 더 좋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신동호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